안녕하세요. 드론월드입니다. 네, 드론 국가 자격증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요즘 드론 자격증 취득에 대한 문의가 이제 꽤 오는데요. 드론 자격증 취득 목적이 없으신 분들과 그 다음에 드론 자격증을 취득해서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취득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정확하게 목적이 있으신 분과 목적이 없는 분과 구분이 됩니다. 보통 유형이 그렇죠. 드론 자격증을 취득을 하면 일을 할 수 있나요? 라는 질문과 그 다음에 드론 자격증 취득하고 난 뒤에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물어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거든요. 드론 자격증을 취득했다고 해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운전면허증을 소유하고 있다고 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운전면허증도 종류가 많듯이 드론도 자격증을 취득해서 하는 일이 여러 분야에 많습니다. 예를 들면 촬영업도 있고 항공 방제도 있고 항만 보안, 그 다음에 산림 방제, 그 다음에 고속도로 순찰. 일이야 엄청나게 많죠, 종류가. 그런데 각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촬영도 마찬가지예요. 영상에 대한 전문 지식이라든지 아니면 카메라에 대한 전문 지식이라든지 어떤 촬영에 필요한 지식이 있어야지 거기에 맞는 결과물을 낼 수가 있어요. 제일 쉽게 접근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는 농업 방제도 마찬가지예요. 작물에 대한 정보, 그리고 농작물에 대한 특성, 이런 것들을 알고 있어야지 방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의사가 약을 처방을 잘못하면, 아니면 시술하는 방법을 틀렸다 그러면 큰일 나죠. 농작물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비용을 들여가지고 방제를 했는데 효과가 없다든가, 아니면 한 장소에다가 많은 양의 약을 뿌려서 약해가 났다든가, 이런 이제 그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되죠. 물론 오랜 시간을 투자하지 않더라도 습득할 수 있는 방제 영역입니다. 근데 영상 쪽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 분야에 전공을 했다든가, 아니면 건설 쪽, 뭐 항공 측량이라든지 안전 진단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전문 지식이 있어야 되죠. 이렇게 전문 분야에서 드론 자격증을 필요로 해서 취득하는 경우, 아니면 요즘은 공무원도 드론 자격증 소지자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국에 있는 농업기술센터, 아니면 드론 부사관, 아니면 공사도 있죠. 가끔 가다 보면 공사에서 드론을 교육할 수 있는 교관을 뽑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6급 특별채용 이렇게 해가지고 올라오더라고요. 그리고 경찰 분야도, 경찰도 6급 정도 됐었죠. 물론 공무원을 할 수 있는 길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수반되는 전문 지식을, 아니면 옵션을 맞춰야 돼요. 뭐 예를 들어서 경찰청에서 드론 관련 직종을 공무원을 뽑을 때는 전산 산업기사 2급 이상, 아니면 드론 관련 업종 경력 2년 이상, 이런 식으로 전문가를 요구하는 거지, 초보자가 드론 자격증을 따가지고 진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느냐? 드론 자격증은 물론 있어야 되고, 이 관련 분야에 대해서 경력이라든지 전문 지식을 쌓아야 됩니다. 쉽게 설명하면 농업기술센터에서 드론 교육자를, 아니면 드론 관리자를 뽑는다 그러면 드론 자격증만 가지고는 불가능해요. 불가능보다는 힘들다고 봐야 되죠. 왜냐하면 농업기술센터에는 드론을 운용하는 것보다 농민들이 드론을 렌탈을 하거나 항공 방제에 대해서 교육하기 위해서 드론 교관 자격증 정비, 왜냐하면 이제 지자체에서 드론을 렌탈하는 지자체도 생겼거든요.
그러면 렌탈해서 농민들한테 빌려주고 기체가 이제 나갔다가 들어올 때, 자 나갈 때는 농민들에게 그 기체에 대한 특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안전주의사항이라든지 이런 교육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렌탈 후에 돌아왔을 때는 정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보관하는 동안에도 정비를 해야 됩니다. 정비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추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드론 자격증은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들어가는 입문 과정의 하나의 1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1단계. 예, 드론 자격증을 취득했다고 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 1단계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장농 자격증이 되는 거예요. 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소방관이 되고자 하는 그 준비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이 드론 자격증 1종, 2종이 있잖아요. 1종에는 2점 가점이, 2종에는 가점이 1점. 이런 식으로 소방관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갖고 거기에 시험을 응시해가지고 들어갈 때 가점을 준다는 거지, 드론 자격증만 가지고 있는 분을 뽑진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드론 부사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드론 평가 교관 자격증 딸 때 동기분이 육군 정보학교에 드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준이분한테 문의를 했죠. 드론 조종자 자격증만 가지고 부사관 할 수 있냐? 라고 여쭤보니까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드론 교관 자격증까지 있으면 조금 낫다. 그리고 드론 부사관 자격증 가점이 8점일 거예요. 16점 만점에 8점일 거예요. 평가관이 그보다 점수가 더 많았던 것 같고 12점인가 그렇고, 그리고 비행 시간을 시간당 0.5점 해서 맥스로 한 500시간인가 인정을 해주는 것 같아요. 그 드론 부사관 네이버에다 검색하시면 드론 부사관 같은 경우는 그 평가 기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항공 관련 자격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공사 이런 분야에서 요구하는 인력은 드론 자격증만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 해당 분야에 어느 정도의 지식을 갖고 있는 분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준비하기 위해서는 드론 자격증은 기본적으로 있고, 해당 전문 분야에 대한 자격이라든지 아니면 전문 지식이라든지 전공을 했다든지 이렇게 1+1이 돼야 돼요. 드론 자격증 취득해서 뭘 할 수 있냐라고 질문할 정도라면 자격증을 안 따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아니면 이 영상을 보고 해당 분야에 대한 자기가 하고 싶은 분야를 찾아놓고 거기에 해당되는 뭔가의 전문 지식을 갖추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게 드론 자격 취득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도움이 될는지 모르겠지만 좀 답답해서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댓글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데까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미모티콘 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찍어봤는데요. 상당히 이렇게 친근감 있고 좋죠. 앞으로는 미모티콘 가지고 이렇게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